지금 눈앞에 있는 책상 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각이 느껴지시는지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의 단잠을 빼앗아갈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방금 만진 그 책상과 여러분의 손, 심지어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벽까지, 이 모든 것은 사실 텅 빈 무와 다름없는 공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낱 문학적인 수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숱한 실험실에서 이미 낱낱이 증명된 차가운 과학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빚어내는 원자라는 존재는 무려 99.99% 이상이 그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니까요. 만약 이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몸에서 그 막막한 여백을 모조리 짜내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인류 전체를 고작 각설탕 하나 크기의 비좁은 공간에 남김없이 우겨 넣을 수 있습니다. 70억 명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무게가 당신의 두 손가락 사이에 초라하게 쥐어지는 작은 점 하나로 응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벽을 유령처럼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기묘한 모순이지요. 도대체 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끝에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품고 있는 가장 기괴하면서도 숨막히게 아름다운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를 쥐어맨 우주의 텅 빈 여백 속에서 이토록 단단한 물질계의 환영이 어떻게 빚어지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내해드리죠. 우리는 모든 것의 기원으로 시계 바늘을 되돌릴 참입니다. 원자의 진정한 맨 얼굴이 무엇인지 깊숙이 들여다보는 동시에 그 미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벽을 뚫을 수 없는 이유가 당구공끼리 충돌하는 것 같은 단순하고 투박한 물리법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득하고 섬세하며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가득 찬 양자역학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고동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단지 벽과 부딪히는 현상을 넘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우주에 허락된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일단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단단한 벽을 온 힘을 다해 밀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힘을 가하는 순간 벽 역시 나를 묵직하게 밀어냅니다. 그 유명한 뉴턴의 이름이 떠오르시겠죠? 모든 작용에는 그의 필적하는 반작용이 따른다는 고전적인 섭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손이 벽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미시의 세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피부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 같은 생명의 조각들 말이죠. 반대편 장벽의 표면 역시 또 다른 원자들의 군락입니다. 실리콘이든 산소든 혹은 칼슘이든 그 벽을 지탱하는 차가운 무기물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당신이 몸을 기울여 벽을 미는 행위는 곧 손안의 원자들을 벽의 원자들 곁으로 아슬아슬하게 밀어붙이는 아찔한 춤사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과연 어디까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두 세계의 원자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때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비로소 흥미진진한 궤도에 오릅니다. 20세기의 동이 트던 무렵, 지금 와서는 꽤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히 190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어니스트 러더퍼드와 그의 동료들은 미지의 영역이었던 원자의 내부 구조를 해부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정설은 꽤나 먹음직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른바 건포도 푸딩 모형이었습니다. J.J. 톰슨이라는 학자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가설이었죠. 그는 원자가 마치 부드러운 양전하의 반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전자는 푸딩에 박힌 건포도처럼 여기저기 콕콕 박혀 있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다분히 영국인스러운 낭만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양전하라는 기운이 원자 전체에 골고루 펴발라져 있고 전자들은 그 끈적한 양전하의 늪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뼈대였습니다. 그러나 러더퍼드는 그 얄팍한 평화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 견고한 껍질 너머 원자의 심연에 떠리를 틀고 있는 진짜 모습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인 가이거와 마르스덴에게 아주 얇게 점인 금박지를 향해 알파 입자라는 무자비한 포탄을 쏘아대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가 단단하게 엉겨붙어 있는 묵직한 덩어리죠. 이 녀석들은 강력한 양전하를 띠고 엄청난 속도로 허공을 갈라 돌진합니다. 실험의 의도는 몹시 단순 명료했습니다. 미시세계의 맹렬한 총알들을 금 원자의 장벽을 향해 난사한 뒤 어떤 파열음이 들려오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죠. 만약 그 달콤한 푸딩 모형이 진리였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했을까요? 그 거친 입자들은 얇은 종이장을 베어내듯 아무런 저항 없이 금박을 유유히 관통해야만 마땅했습니다. 솜사탕 더미를 뚫고 지나가는 총알처럼 미세하게 경로가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껏해야 가벼운 떨림 정도일 뿐 그 어떤 극적인 충돌도 일어나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양전하의 방어막은 무기력하게 흩어져 있어 포탄을 막아낼 힘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알파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적 밀어냄은 그저 스쳐가는 미풍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 우주적 탄환들의 절대 다수는 황금빛 얇은 막을 유령처럼 통과해버렸죠. 누구도 이 결과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물리학의 굳건한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입자 중 일부가 튕겨나오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궤도가 살짝 휘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 자신들이 출발했던 바로 그 기원을 향해 무자비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러더퍼드는 당시의 경악스러운 심정을 아주 매혹적이고도 폭력적인 비유로 남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15인치 구경의 거대한 대포알을 얇디얇은 휴지 조각에 쏘았는데 그 포탄이 그대로 튕겨 돌아와 당신을 덮치는 꼴이었다고 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기괴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장막이 무쇠로 만든 포탄을 튕겨낸 겁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얇은 종이의 심장부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단단하고 극도로 밀집된 무언가가 숨겨져 있지 않다면 말이죠. 러더퍼드는 이 현상이 속삭이는 우주의 진실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원자가 품은 양전하의 기운은 구름처럼 퍼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자핵이라는 아주 작고 무거운 단 하나의 특이점 안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결국 원자의 내부는 사실상 완벽한 허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심장부의 크기는 원자 전체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아득한 거리감을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한번 끌어와 볼까요? 원자 하나가 거대한 축구 경기장만큼 부풀어 올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심축인 50야드 라인 한가운데에 버려진 작은 유리구슬 하나가 바로 원자핵입니다. 그 구슬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텅 빈 관중석과 고요한 공기뿐인 완벽한 무의 공간이죠. 이렇듯 우리가 아는 원자는 그 속이 지독할 정도로 텅 비어있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의 축소판 같은 그 고독한 중심에 무겁고 옹골찬 핵이 웅크리고 있으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심연 어딘가를 전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원자에 쫓아 거대해 보이게 만드는 참으로 미미한 조각들이죠. 중심의 구슬과 비교하자면 전자는 이 거대한 경기장의 어둠 속을 흩날리는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 이 기묘한 풍경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모순이 느껴지십니까? 만물이 이토록 텅 빈 공허로 이루어져 있다면 도대체 왜 세상의 사물들은 서로를 유령처럼 통과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눈앞에 있는 벽의 텅 빈 공간 사이로 물 흐르듯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기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넓습니다. 두 개의 경기장이 겹쳐진다고 한들 한가운데 놓인 먼지나 구슬이 부딪힐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철학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전자라는 존재의 본질과 그들이 칠흑 같은 심연 속에서 벌이는 기이한 춤사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고전적인 물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아늑하고 질서정연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가 마치 태양계를 맴도는 행성들처럼 원자핵의 둘레를 빙글빙글 도는 작고 단단한 구슬일 것이라고 묘사했죠. 시각적으로는 매우 아름답고 정돈된 상상이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결코 천체들처럼 우아한 궤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위치라는 개념도 정해진 운명 같은 궤적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애초에 전자라는 것은 우주의 특정 좌표에 점처럼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공간 전체에 아스라이 흩뿌려져 있죠. 우리는 이 기묘한 현상의 집합체를 일컬어 확률 구름 혹은 전자구름이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안개 낀 풍경은 관측이라는 강압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 전자가 어느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지 그 가능성만을 속삭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관측과 관측 사이의 찰나에 전자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름의 영역 안에서 동시에 그리고 편재하며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입자를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안개처럼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음의 성질을 품은 이 전자는 어째서 중심의 늪으로 추락하지 않는 걸까요? 원자핵은 강력한 양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고 상반된 두 극단이 서로를 갈구하는 것은 우주의 절대적인 섭리인데 말입니다. 모든 물리 법칙을 따르자면 전자는 나선을 그리며 처참하게 핵으로 충돌해야만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론의 시대를 끝장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우주의 파편을 관찰할 때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근원적인 인식의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상의 위치를 송곳처럼 예리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수록 그 입자가 품은 운동량은 거친 폭풍우처럼 통제불능의 상태로 유동치게 됩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전자를 원자핵이라는 극도로 비좁은 감옥에 가두려 한다면 과연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전자의 위치를 옴짝달싹 못하게 극단적으로 올가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섭리인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공간을 속박당한 전자는 그 억압에 비례하여 맹렬하고 불규칙한 운동량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격렬한 속도는 곧 파괴적일 만큼 거대한 운동 에너지를 인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숨겨둔 가장 기막힌 통찰입니다. 전자를 더 작고 좁은 심연으로 짓누르려 할수록 그 입자는 에너지를 잃고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으로 요동치며 저항합니다. 우주는 그 대가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전자를 더 좁은 공간에 가둘수록 녀석은 더 미친 듯이 요동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격렬한 움직임은 곧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죠. 이 혼돈 속에도 기묘한 균형점이 존재합니다. 전자를 맹렬히 끌어당기는 원자핵의 인력과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양자역학적 압력이 완벽하게 팽팽해지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전자가 자리 잡는 것이죠. 원자가 지금의 이 고유한 부피를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빚어낸 너무 거대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왜소하지도 않은 아주 절묘하고도 완벽한 크기 말입니다. 그러니 전자를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는 조그마한 구슬 따위로 상상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원자 내부를 짙게 채우고 있는 하나의 유령 같은 구름이며 바로 이 구름이 우주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벽을 강하게 짚을 때 사실 그것은 여러분 손끝의 전자구름이
벽을 이루는 전자구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마법 같은 물리법칙이 깨어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전자들은 모두 음전하를 띠니까 서로 밀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손에 있는 전자구름과 벽의 전자구름 사이에는 분명 정기적으로 서로를 거부하는 강한 반발력이 작용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정전기적 반발력이라 부릅니다. 풍선을 머리에 마구 문질렀을 때 머리카락이 쭈뼛서게 만드는 바로 그 익숙한 힘이죠. 맞습니다. 이 정기적 반발력도 꽤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자가 벽의 원자에게 닿을 듯 다가갈 때 이 두 구름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겹쳐지면서 서로를 격렬하게 밀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같은 극을 가진 두 개의 강력한 자석을 억지로 지치기를 할 때 느껴지는 그 저항감처럼 말입니다. 북극과 북극의 만남처럼 서로 결코 하나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이죠. 하지만 잠깐,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단순한 정기적 반발력, 그게 끝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직 양자역학이라는 심연의 렌즈를 통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깊고 근원적인 비밀 말입니다. 이 지점부터 물리학은 숨막히도록 아름다워집니다. 자, 여러분을 볼프강 파울리라는 인물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물리학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독서를 품은 시대를 초월한 천재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그는 1925년 우주의 구조를 뒤흔들 위대한 발견을 해냅니다. 전자라는 입자 안에 스핀이라고 불리는 기묘한 속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양자세계의 스핀은 우리가 아는 팽이의 회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가 실제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관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전자들은 명백히 이 스핀이라는 내재적인 고유값을 자신의 영혼처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은 오직 두 가지 방향만을 가리킬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스핀업 그리고 스핀다운이라고 부르죠. 자, 우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파울리는 닫힌 개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두 개의 전자도 완전히 동일한 양자적 상태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두 개의 전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에너지를 띠고 똑같은 춤을 춘다면 하나는 반드시 위를, 다른 하나는 반드시 아래를 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두 전자가 완벽한 짝을 이루고 나면 그곳에 세 번째 불청객이 끼어들 자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우주의 세 번째 선택지 따위는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무대는 이미 만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비정한 우주의 법칙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칭합니다. 전자는 이른바 페르미온이라는 입자군에 속하는데 이들은 무언가를 나누어 갖는 것을 끔찍이도 혐오하는 지독기도 베타적인 존재들이죠. 하나의 전자가 특정 상태를 온전히 점유해버렸다면 우주 끝에 있는 어떤 전자도 감히 그 똑같은 상태를 탐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오한 양자의 철학이 우리가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손바닥이 차가운 벽면에 닿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자와 원자의 거리가 무자비하게 좁혀질 때 서로의 전자구름은 필연적으로 엉키고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전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겹겹이 쌓일 수 있다면, 즉 똑같은 상태로 동일한 공간을 자유롭게 점유할 수 있다면 그 구름들은 그저 유령처럼 스르륵 하나로 병합되어 버렸을 겁니다. 원자들은 속절없이 납작하게 짓눌렸을 테고 물질은 아무런 저항 없이 다른 물질을 뚫고 지나갔겠죠. 하지만 전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타 원리가 그 파국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전자구름이 어떻게든 같은 공간을 우겨 차지하려 발버둥쳐도 녀석들은 절대 동일한 양자적 지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오만한 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다른 상태, 즉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상태로 강제 이주해야만 하며 우주는 그 이동에 대해 막대한 에너지를 청구합니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당신이 만약 두 원자의 전자구름을 완벽하게 포개어버리겠다는 기세로 힘껏 짓누른다면 전자들은 자신들의 궤도를 버리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강제로 이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묵직한 대가가 따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틈을 좁히며 밀어붙일수록 우주가 요구하는 에너지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마치 이미 둥근 유리구슬로 꽉 찬 병 속에 새로운 구슬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빈틈없는 공간에 더 이상의 존재를 무자비하게 구겨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무언가는 굴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압축에 대한 거센 저항, 즉 같은 양자 상태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전자들의 단호한 거부 몸짓,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질에 단단한 형태와 실체를 부여하는 근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축태압이라는 다소 차가운 전문 용어로 부르곤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견고한 것들을 빚어내는 마법의 정체가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점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도 이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그의 정확한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죠. 그는 대략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들이 서로의 위로 겹겹이 포개질 수 없다는 그 우주적 진실 하나가 책상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단단하게 지탱해 준다고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전자들을 단 하나의 점으로 모을 수만 있다면 물질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괴할 정도로 붕괴하며 수축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타 원리라는 자연의 절대적인 법전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벽을 밀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두 가지 웅장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첫째로 전자구름들이 정기적인 혐오감을 느끼며 서로를 격렬하게 밀어냅니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하고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베타 원리가 전자들이 동일한 양자적 운명을 공유하며 포개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경이로운 현상의 조화가 결국 물질을 결코 뚫을 수 없는 철벽으로 만드는 셈이죠.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파티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파티의 모든 사람들이 좁은 방의 한쪽 구석에만 모여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어떤 두 사람도 완벽히 같은 위치에 함께 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며 방을 서서히 가득 채우게 되죠. 그 포화 상태의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을 억지로 밀어넣으려 한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깨를 부딪히며 싸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겹쳐 존재할 수 없다는 그 근본적인 규칙 때문이죠. 미시세계의 전자들이 벌이는 무도회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무대로 흩어집니다. 허락된 모든 양자 상태의 빈 의자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존재를 우겨 넣으려 할 때 그들은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우리가 유령처럼 벽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호기심이 피어올랐는지 압니다. 양자 터널링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들어보셨겠죠? 입자들이 장벽을 스르륵 통과해버리는 양자역학적인 마법의 샛길이 존재하지 않느냐고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라도 우리 역시 벽을 걸어서 스며들 듯 통과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 매혹적인 이야기도 해보죠. 왜냐하면 양자 터널링은 의심할 여지 없는 우주의 실제 현상이니까요. 극도로 미세한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듯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현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침실벽을 통과하길 기대하며 평생을 숨죽여 기다려도 소용없을지에 대해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굳건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언덕을 넘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한 공은 그저 허무하게 밑으로 굴러떨어질 뿐이죠. 거긴 어떤 예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언덕의 높이가 10m인데 공이 가진 에너지가 5m 높이에 불과하다면 공은 절대 그 너머의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기묘한 세계에서 입자는 그저 딱딱하고 재미없는 작은 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렁이는 파동의 영혼을 품고 있죠. 그리고 파동이 거대한 장벽과 마주쳤을 때 아주 흥미로운 예술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장벽 앞에서 얌전히 멈춰서지 않습니다. 장벽의 살결 속으로 스며들어 서서히 소멸해 갈 뿐이죠. 깊은 곳으로 파고들수록 파동의 진폭은 유령의 그림자처럼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만약 그 장벽이 기적처럼 충분히 얇다면 파동의 아주 작은 파편 하나가 장벽 반대편으로 조용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확률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던 입자가 장벽 너머의 낯선 공간에서 기적처럼 발견돼 일말의 가능성 말입니다. 고전적인 법칙으로는 언덕을 넘을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자는 마치 장벽의 비밀 통로라도 뚫은 듯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위로 훌쩍 뛰어넘은 것도 옆으로 길을 우회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공간을 찢고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그 단단한 벽의 심장부를 그대로 관통해버린 것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결코 공상과학 영화 속 허구가 아닙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이미 수많은 실험실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전자들은 마치 유령처럼 끊임없이 물리적 장벽을 통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사 터널링 현미경 역시 뾰족한 탐침과 표면 사이의 그 좁은 허공을 전자들이 터널링하며 건너뛰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경이로운 반영품입니다. 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의 핵융합조차 서로를 격렬히 밀어내는 전자기적 장벽을 양성자들이 뚫고 지나가는 기적 덕분에 타오르고 있죠.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알파이자가 스며나오는 방사선 붕괴 또한 같은 원리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터널링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피어납니다. 나도 저 단단한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주의 대답은 꽤나 냉혹합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통과 확률을 결정짓는 몇 가지 무자비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바로 입자가 가진 무게, 그리고 가로막은 장벽의 두께와 높이입니다. 존재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넘어야 할 벽이 아득하게 넓을수록 그 가능성은 희미해집니다. 벽이 높을수록 허락되지 않죠. 자, 전자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 질량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제곱킬로그램. 먼지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극도로 미미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깃털보다 가벼운 전자조차도 고작 원자 몇 개가 늘어선 간격을 뛰어넘는 일은 겨우 몇 옹스트롬, 1나노미터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얄팍한 거리를 통과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확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어떤가요? 수 센티미터 두께, 즉 원자가 수백억 번이나 겹겹이 쌓인 거대한 산맥과도 같습니다. 이토록 두터운 장벽을 전자 단 하나가 무사히 통과할 확률이란 우리 삶의 어떤 척도로 재어보아도 완벽한 0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참혹할 만큼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고독한 전자 하나가 아니죠.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무려 7 곱하기 10의 27제곱계에 달합니다. 70억을 3번이나 곱해야 닿을 수 있는 아득한 숫자죠. 그리고 그 무수한 원자들은 각각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 벽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온전히 통과하려면 몸속에 존재하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이 단 찰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벽을 스며든 뒤 반대편에서 완벽하게 원래의 당신으로 재조립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괴한 동기화가 일어날 확률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언어의 사전을 뒤져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0의 30제곱이라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아득히 벗어난 절망적인 숫자와 마주해야 하니까요. 이 숫자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냐면 우주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억겁의 시간에
또 다른 우주의 수명을 곱하고 그것을 다시 1조 번이나 거듭하며 기다린다 해도 당신의 몸이 벽을 넘어가는 기적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영원히 말입니다. 물론 양자역학의 엄밀한 수학은 그 확률이 완벽한 0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현실 속에서 그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 금기와도 같습니다.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이 땅을 밟고선 그 어떤 생명체에게도 물리학의 법칙 자체가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라는 차가운 장벽이 너무도 거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들어볼까요?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벽을 통과하는 이 양자역학적 기적에 비하면 복권 당첨은 차라리 내일 아침 해가 뜬다는 사실처럼 확고한 진리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벽을 스르륵 통과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영화 같은 몽상은 이제 마음 한구석에 고이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저 단단한 콘크리트를 걸어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 몸속의 전자들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호흡을 한번 고르고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세상의 비밀을 궁금해하는 눈부시게 총명한 12살 아이에게 속삭이듯 가장 투명하게 이 현상을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는 원자라는 작은 조각들로 빚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내부는 사실상 적막한 허공이나 다름없죠. 유령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가야 마땅할 텐데 전자들은 다른 전자가 자신의 구역을 침범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석의 같은 극끼리 서로를 밀어내는 전자기적 반발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힘도 일조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주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양자역학의 절대적인 섭리 때문입니다. 전자들은 페르미온이라는 무리의 일원이며 이들은 극도로 배타적이고 고독한 성질을 지닙니다. 두 개의 페르미온은 우주가 끝나는 날까지 결코 완벽히 똑같은 상태를 공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원자를 억지로 짓누르고 맞닿게 하려 할 때 전자들은 하나의 운명으로 겹쳐지는 것을 거부하며 맹렬히 저항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 갇히지 않으려는 그들의 결사적인 몸부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만질 때 느끼는 단단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텅 빈 무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지닌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속고 있는 거대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이들은 우리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저 원자라는 녀석이 단단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유리구슬처럼 꽉 찬 딱딱한 구슬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죠. 두 개의 구슬을 맞부딪히면 결코 하나의 공간을 공유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하지만 그 그림은 철저히 틀렸습니다. 원자는 결코 단단한 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공을 맴도는 확률의 안개에 가깝죠. 원자핵은 아득할 정도로 작고 전자는 그 주위를 흐릿한 구름처럼 퍼져 유령처럼 배회합니다. 만약 전자를 태양계를 도는 행성 같은 작은 입자로 취급하는 고전 물리학의 잣대로 두 원자를 강제로 밀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세계관에서는 두 원자가 서로를 통과하지 못할 물리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원자가 겹쳐진 상태에서 한쪽의 전자가 다른 쪽 원자에게 궤도를 유유히 돌지 못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는 기괴한 풍경이긴 해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기이한 무수는 양자역학이라는 기묘한 무대로 넘어와서야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우주의 절대적인 규칙을 통해서 말이죠. 물질이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서로를 밀어내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전자들은 결코 같은 운명, 즉 같은 양자적 상태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흩어져야만 하며 짓눌리는 것에 맹렬히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함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자, 또 다른 환상 하나를 깨보죠.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과도 진정으로 닿아본 적이 없다고요. 책상 위에 가만히 손을 얹을 때조차 당신의 원자와 책상의 원자는 결코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미세한 틈이 존재하며 우리가 촉각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전자구름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정기적 비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파티에서 물리학자들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얄궂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사실이냐고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죠.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핵과 책상을 이루는 원자핵이 영원토록 서로 맞닿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자핵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전에 거대한 전자구름들이 먼저 나서서 서로를 격렬하게 밀어내니까요. 하지만 그 전자의 구름들 자체는 이미 깊숙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상호작용하며 보이지 않는 힘을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만약 이것을 닿음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닿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접촉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시적 세계의 거친 언어라는 데 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나무 책상에 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감각을 통해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각의 언어를 아득히 작은 원자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가는 순간 모든 의미는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전자 자체가 모호한 존재이기에 그 의미 역시 철저히 모호해지는 것이죠. 양자의 세계에서 접촉이라는 인간의 개념은 결코 완벽하게 번역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자가 진짜로 맞닿는지 아닌지에 대한 집착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진정으로 경이로운 사실은 원자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밀어내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범을 허락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저항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만지고 느끼는 물질의 든든한 실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 빌려 깊은 사유의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숨겨진 이면을 진정으로 꿰뚫어 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죠. 당신의 몸이 한없이 줄어들어 티끌만한 원자 크기만 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손끝에 원자 위에 굳건히 서서 눈앞에 거대한 벽을 이루는 원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아마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전자는 애초에 빛깔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결코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 양자 세계를 밝힐 마법의 작은 손전등이 들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당신이 발을 딛고 있는 원자핵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초미세한 점 하나. 그리고 그 비율로 따지자면 아득히 먼 우주 저편에 원자핵을 감싸고 도는 기묘한 환율의 장막, 즉 전자구름이 안개 낀 구체처럼 일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득한 허공을 건너 벽에 원자가 나타납니다. 그곳에도 그들만의 핵이 존재하고 그들만의 흐릿한 구름이 맴돌고 있죠. 당신이 탄 원자가 벽을 향해 서서히 다가갈 때 당신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로의 궤도를 감싸던 안개가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방울이 합쳐지듯 부드럽게 섞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맹렬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 듯 엄청난 저항이 느껴지며 더 이상 다가가기가 벅차오릅니다. 가까이 다가서려 발버둥 칠수록 단발력은 더욱 거세게 요동칩니다. 이 틈에 그저 전자들 사이의 빈 공간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르죠. 흔히들 텅 빈 공간이라고 착각하곤 하죠. 그 전자구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직관을 대반합니다. 그 구름은 당신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작은 알갱이들의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구름이 곧 전자이며 전자가 곧 구름 그 자체인 것이죠. 뚫고 지나갈 틈새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 몽환적인 공간 전체를
전자가 온전히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베타 원리라는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이 개입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전자와 저 벽을 구성하는 전자는 결코 같은 양자적 상태로 하나의 공간을 나눠 쓸 수 없습니다. 격렬하게 서로를 밀어낼 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단단함의 정체입니다. 원자 내부에 숨겨진 물리적인 벽돌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적 독점의 장벽인 셈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벽을 통과해 걷는다는 건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전자들에게 절대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상태를 억지로 감유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그런 오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학의 언어가 이를 금지하고 입자들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만약 이 베타 원리라는 금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전자가 페르미온이 아닌 보손의 성질을 가졌다면 말입니다. 보손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법칙을 따르는 녀석들이죠.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바로 이 보손에 속합니다. 몹시 차가운 극저온 상태의 헬륨4 원자들처럼 말이죠. 흥미롭게도 보손의 세계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까다로운 규율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양자적 상태에 층층이 겹쳐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밀착을 즐기죠. 지독하게도 사교적인 입자들이니까요. 조금의 빈틈만 주어져도 그들은 하나의 좁은 공간으로 맹렬히 파고듭니다. 만약 전자들이 이런 보손의 성향을 띄었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습은 송두리째 무너졌을 겁니다. 원자 안을 떠돌던 모든 전자들은 그저 원자핵 바로 곁, 가장 기운이 없는 바닥 상태로 우르르 추락해버렸을 테니까요. 우아하게 번져나가며 공간을 채우던 아름다운 전자구름의 춤사위도 영영 사라졌겠죠. 그로 인해 원자의 크기마저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기괴하게 쪼그러다들었을 것입니다. 두 원자가 서로 맞닿는 순간에도 그 속의 전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내어주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위에 끝없이 겹쳐졌겠죠. 세상의 어떤 물질도 단단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체라는 개념 자체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삼라만상이 기형적으로 뭉뚱그려진 끔찍한 덩어리로 붕괴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화학이라는 생명의 언어 또한 자취를 감췄을 겁니다. 화학은 결국 전자들이 궤도와 껍질 속에 얼마나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예술이니까요. 그리고 그 정교한 예술의 바탕에는 서로의 공간을 철저히 존중하는 베타 원리가 깔려있죠.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이 거부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모든 형상들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겠죠. 결국 이 베타 원리야말로 황량한 우주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근원적인 약속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지성을 전율케 할 경이로운 진실을 하나 마주해 봅시다. 이 거대한 세계에서 물질이 그 형태를 잃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무수한 원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형태를 빚어낼 수 있는 근거 말입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의 근원은 1967년 차가운 수학의 언어를 통해 마침내 그 베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프리먼 다이슨과 앤드루 레너드라는 두 천재가 파울리 베타 원리 덕분에 이 평범한 물질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만일 그 법칙이 침묵했다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치명적인 끌림이 결국 만물을 안쪽으로 끝없이 파괴하며 붕괴시켰을 테니까요. 베타 원리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만물이 파멸의 구덩이로 추락하지 않도록 묵묵히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1975년에 이르러서야 엘리엇 디브와 발터 티링이 이 진리를 한결 더 명료하게 증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자들의 무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의 바다. 그 절대적인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걸 밝혀낸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닥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기반이 바로 이 베타 원리였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무자비하게 짓눌러도
결코 무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 한편의 장엄한 양자역학적 서사시라 할 수 있죠. 그러니 당신이 의자에 몸을 기댔을 때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밀어내는 그 베타 원리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하십시오. 저 거대한 마천루가 허물어지지 않고 오만한 자태를 유지할 때도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푸른 행성이 바스러지지 않는 단단한 구형의 형태를 지켜낼 수 있는 것도 베타 원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기이한 우주 어딘가에는 이 철옹성 같은 베타 원리마저 한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극한의 무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차갑게 식어가는 별, 백색 외성의 심장구입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타오르던 항성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남김없이 태워버린 뒤 남긴 쓸쓸하지만 찬연한 우주의 묘비와도 같은 존재죠. 별의 외투가 우주 공간으로 찢겨나가면 그 중심에는 차갑고도 경이로울 만큼 밀도가 높은 심장만이 남게 됩니다. 태양 전체의 웅장함을 우리가 딛고선 이 지구만한 좁은 감옥 속에 우겨 넣은 것과 같죠. 이 잔해에서 찻숟가락 하나 분량만 떠내어 올려도 그 무게는 수톤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색 외성이 스스로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둥괴하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핵융합의 불꽃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만들어내는 팽창력도 아닙니다. 이 죽어가는 별을 지탱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전자축태압이라는 기묘한 현상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허락하는 가장 가혹한 한계점까지 전자들이 서로의 살갗을 맞대며 짓눌려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양자적 자리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채 더 이상은 단 한 치의 공간도 양보할 수 없다며 맹렬하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타 원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 보이는 장엄한 비극이자 기적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이 책상을 뚫고 지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바로 그 동일한 법칙이 압도적인 중력의 폭거로부터 죽은 별의 시신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별이 품고 있던 질량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중력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진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전자의 고집스러운 저항조차도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견디다 못한 전자들은 결국 양성자품으로 파고들어 중성자라는 새로운 존재로 융합되고 이제는 중성자 축태압이 그 짐을 넘겨받는 중성자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중성자들 역시 페르미온이라는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입자들입니다. 결코 타인과 자신의 존재 상태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결연한 베타성이 다시금 별의 붕괴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최후의 방어선마저 뚫려버리는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블랙홀이라는 심연을 선사합니다. 그 어떤 법칙도 붕괴를 멈출 수 없으며 결국 양자역학의 자존심은 꺾이고 중력의 절대적인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모든 물질과 시간이 특이점이라는 단 하나의 비극적 점령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안온한 차원에서는 이 베타 원리만으로도 세상을 지탱하기에 차고 넘칩니다. 이 원리가 원자들에게 공간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형태를 부여하고 벽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단단한 경계로 만드는 그 근원을 찾아 다시 우리 곁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책상 위에 손을 짚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단단한 감촉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피부를 이루는 원자들, 그리고 나무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모두 짙은 전자의 안개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엄격한 율법의 지배를 받죠. 두 안개가 서서히 다가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 찰나, 전자들은 같은 존재의 방을 쓸 수 없다며 매몰차게 서로를 밀어내며 강렬하게 반발합니다. 당신의 손끝에 닿은 책상의 견고함, 묵직하게 버티고선 벽의 단단함은 바로 이 철저한 베타성이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리시세계의 기묘한 양자역학이 우리가 숨쉬는 거시세계의 무대 위로 현현하는 경이로운 순간인 셈이죠. 만물을 쪼개보면 텅 빈 공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토록 만져지는 실체를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도 무척이나 아름답고 기묘한 이유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원자들을 떼어놓는 물리적인 힘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석의 청력이나 중력의 당김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저 전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학적인 족쇄이자 우주의 근원적인 규칙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규칙은 마천루를 우뚝 서 있게 하고 행성이 부서지지 않게 끌어안으며 당신이 바닥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굳건히 떠받쳐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물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시적이고 위대한 기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젊은 천재가 머릿속으로 그려냈다. 원자 속 전자들의 자리 배치에 관한 그 창백한 수학적 공리가 이토록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친 몸을 벽에 기댈 때 당신은 차가운 시멘트나 벽돌에 몸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원리 위에 기대어 쉬고 있는 것입니다. 벽이 그토록 단단한 까닭은 전자들이 고독을 고집하는 페르미온이며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자리를 타인과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왜 우리는 벽을 통과해 걸어갈 수 없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십시오. 원자가 단단한 당구공 같아서도 그저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흔한 자석 같아서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우주의 금기, 즉 두 전자가 완벽히 동일한 존재의 궤적을 겹쳐 그릴 수 없다는 절대적인 규칙 때문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지탱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면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만지고 느끼며 온몸으로 부딪히는 모든 감각들이 사실은 저 외롭고도 단순한 우주의 율법 하나가 빚어낸 거대한 예술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단 두 개의 페르미온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 수 없다. 바로 이 고집스러운 문장 하나가 우리가 딛고선 세계가 붕괴하지 않는 궁극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묵직한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길 커다란 화두를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우주는 양자역학이라는 몹시도 기이하고 낯선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입자는 곧 파동으로 일렁이고 파동은 어느새 단단한 입자가 되어 부서집니다. 존재의 위치와 나아갈 궤적을 동시에 가늠하는 것은 영원히 허락되지 않은 우주적 금기죠. 누군가 관측하기 전까지 전자들은 그저 유령처럼 안개 낀 확률 속에 떠돌 뿐입니다. 마치 한 편의 몽환적인 판타지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대 뒤편에 이토록 비현실적인 규칙들이 빚어낸 결실은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낡은 일상입니다. 당신의 무게를 지탱하는 다른 의자, 발자국이 새겨지는 묵직한 대지, 매서운 비바람을 묵묵히 막아주는 방벼락까지 이 모든 만질 수 있는 실체는 그 기이한 양자의 심연으로부터 잉태된 것입니다. 사물의 견고함, 뼈대의 정교함, 생명을 엮어내는 우아한 화학적 결합까지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가슴을 짓누르는 묘한 경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미시적인 양자의 숲은 맹렬히 요동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확률의 짙은 그림자로 자욱하지만 그 아득한 혼돈의 심연으로부터 비로소 완벽하게 조율된 질서가 탄생하기 때문이죠. 형태없는 희뿌연 확률의 구름이 융집해 단단한 참나무 탁자가 되고 가장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거시세계의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베타 원리는 바로 이 웅장한 우주적 마법을 완성하는 가장 고결한 주문입니다. 그것은 전자들의 무질서한 춤사 위에 엄격한 안무를 부여하고 텅 빈 원자들 내부에 정교한 건축물을 세워 올립니다. 주기율표에 그 수많은 원소들이 제자리를 찾게 만들며 물질들이 서로 교감하는 화학이라는 예술에 생명력을 불어넣죠. 그리고 무엇보다 형태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선사합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무심코 걷다 굳건한 벽에 부딪히는 날이 온다면
물론 그런 아픈 고통이 자주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그런 찰나를 마주하게 된다면 짧은 탄식은 거두고 이 우아한 물리학의 섭리를 조용히 음미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마를 부딪힌 그 벽이 그토록 아프게 단단한 이유는 대자연이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오만한 절대 법칙 하나가 그곳에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누구와도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저 심연 속 전자들의 차갑고도 고고한 선언 말입니다. 당신이 한낱 유령처럼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근원적인 비극이자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우주가 당신의 좁은 앞길을 가로막으려 얄궂은 심술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우주는 그저 태초부터 자신만의 필연적인 언어로 촘촘히 직조되었을 뿐이며, 당신이 겪은 충돌은 그 엄격한 법칙이 남긴 묵직한 파동일 뿐이죠. 잔혹하림이 많지 아름답고 아찔하게 낯설며 끝없이 경이로운 파동 말입니다. 이 깊은 철학적 사색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가 늘 습관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그러하듯 이 지루한 풍경 뒤편에 어떤 기묘한 우주의 연극이 상영되고 있을지 의문을 품게 만든 찰나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내면에 피어오른 그 깊은 철학적 물음들을 밖으로 꺼내어 세상과 나누어 주십시오. 인류를 뒤흔든 가장 위대한 담론은 언제나 가장 매혹적이고도 고독한 질문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